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제 결혼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4살 한국 여성분입니다. 도대체 이 사연 속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가 보내온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인물과 상황은 재구성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시즈오카 시골로 시집을 온 34살 한국인 며느리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정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고 솔직히 조금은 기대도 됐습니다. 아, 드디어 일본의 유명한 온천 문화를 경험해 보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죠. 온천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건물, 조용한 분위기, 친절한 직원들까지. 그야말로 사진에서 보던 일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탕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탕, 여탕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여긴 가족탕이야. 우리 가족끼리 다 같이 들어가는 거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시아버지도요? 시매부도요? 제가 묻기도 전에 남편도 시누이도 시동생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고 있을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널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의식이야. 빠지면 다들 섭섭해한단다. 의식이라는 단어가 저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통과 의례라는 의미였던 거죠. 거절하면 평생 외부인 취급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눈을 꽉 감고 가족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그저 천장만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온몸은 굳은 듯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댁 식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서 온천수 온도가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시매부는 농담처럼 등 좀 밀어줄래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저에게는 30분이 정말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탕에서 나와도 얼굴은 계속 붉게 달아오른 채였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일본 시골 일부 지역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을 밀어드리는 걸 효도라고 생각하는 곳도 있다고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였습니다.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아,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용기 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가족탕 가야 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 전통이잖아. 넌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익숙해져야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될 일상이라는 걸요. 시댁 방문은 또 다른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방 문 닫고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문을 닫는 행동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신혼여행 후에 시집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방문을 살짝 닫고 누워 있었는데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인지 의심인지 모를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왜 문을 닫아? 너 우리 집에서 가출하고 싶은 거니? 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잠깐 쉬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우리 집에서는 방문을 닫지 않아. 문을 닫는 건 마음을 닫는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시댁에 있을 때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낮잠을 자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조차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했어요. 누군가 지나가며 힐끗힐끗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안에 갇힌 수족관 속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욕조 물 돌려쓰기였습니다. 일본에 물 절약 문화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겪어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욕조에 물을 한번 받아두면 그 물을 온 가족이 순서대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는 늘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시누이 그리고 마지막 바로 저 며느리.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나도 깨끗한 물에서 씻고 싶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집 규칙이야. 며느리는 항상 마지막이야. 엄마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결국 저는 매일 밤 식어버린 물에 몸을 담가야 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누군가의 비누 거품과 때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머리카락도 자주 보였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조심스레 다시 말했어요. 그냥 샤워만 하면 안 돼? 따로 내 물만 받아서 쓰면 안 될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한치의 여지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이게 우리 집 전통이야. 내가 여기로 시집 온 이상 우리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에 가까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 내가 나로 존재하지 못하는 공간. 밤마다 식어버린 물속에 몸을 담그며 저는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기가 정말 21세기 선진국이 맞나?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일본이지만 집 안으로 깊게 들어오니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래된 관습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산후조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나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냥 조용히 회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어른들이 몰려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중년 여성들이 거실에 빼곡히 앉아 저를 둘러싸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숨도 쉬지 않고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며느리는 부지런하다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 잘하지. 얼굴이 좀 동그라네, 순해 보이네. 우리 일본 전통도 잘 따르겠지? 다음 달 마을 축제 기대할게. 한국 음식은 만들 줄 아는 거지.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억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분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한테 기대가 커. 내가 잘해야 우리 집 체면이 서는 거야. 다음 주부터 부녀회 모임에 같이 나가자꾸나. 그리고 마을 축제 준비도 도와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동네에 한국 며느리가 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장 보러 나갈 때도, 아이를 데리고 산책할 때도, 쓰레기 버릴 때조차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동네에 퍼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 8시에 빨래를 널었다며? 좀 늦네. 인사는 잘하던데 목소리가 작더라. 비교와 평가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웃끼리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살았어요.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였죠.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움직였고 그 안에서 며느리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부녀회 모임에 나가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나이가 있는 어른들이 둘러앉아 저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 김치는 얼마마다 담가? 남편한테 잘하고 있지? 애는 몇 명 더 낳을 거니? 한국어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니 서툰 일본어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말투가 귀엽네. 아직 어눌하네. 더 열심히 배워야겠어. 저는 억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전시되는 전시품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냥 참아, 시골은 원래 그래. 다들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지 나쁜 뜻은 아니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누가 뭐라고 할까?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걱정됐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평범한 엄마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은 깔끔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나라였습니다. 질서정연하고 배려 깊은 사회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문을 열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사랑만 있다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문화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문 닫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들, 깨끗한 물로 목욕하는 사람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행자로 경험하는 일본과 며느리로 살아가는 일본은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혹시 저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물론 모든 일본 시댁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 지역이나 젊은 세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골 지역에는 이런 오래된 관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상황이 부디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